학벌 좋고 스펙 화려하고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의 큰 갈림길마다 자꾸 틀린 쪽을 고릅니다. 연애도 꼬이고 사람도 잘못 보고 중요한 타이밍에 엉뚱한 판단을 내려요. 반대로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고 느리고 자기 PR을 못합니다. 근데 일이 터지면 이 사람 판단이 맞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사람 말대로 흘러갑니다. 이걸 그냥 운이라고 넘기면 지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시험 점수, 학벌, 말빨. 우리가 똑똑하다의 기준으로 써온 이 세 가지가 애초에 지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에서 무엇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지능의 기준, IQ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Q는 특정한 논리 패턴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한 판단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유지하는 능력,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향을 잡는 능력, 이런 것들은 IQ로 전혀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죠? 시험 잘 보면 머리 좋다, 발표 잘하면 똑똑하다, 좋은 대학 가면 지능이 높다. 이 공식이 무려 12년 넘게 반복됩니다. 빠르게 답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지능 높은 사람이라는 등식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운전면허 딴 직후에 가장 운전을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10년 운전한 사람이 오히려 나 아직도 주차 못해라고 하는데 3개월 된 초보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겁없이 합니다.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든요. 지능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깊이 가본 사람일수록 모르겠는 데를 자주 말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죠? 무능하다고 봅니다. 예일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IQ가 높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실제 삶에서 더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높은 IQ가 자만심과 현실 감각 상실로 이어진 사례들이 보고됐거든요. 뭔 뜻이냐면요. 스펙 좋고 말 잘하는 그 사람 진짜 똑똑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 없이 조용했던 그 사람 그쪽이 오히려 진짜였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에서는 뭐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감정이랑 행동 사이에 생각의 틈을 끼워 넣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대부분은 그 감정이 바로 입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0.5초 멈춰요. 지금 이 반응이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나? 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고작 0.5초예요. 근데 이 0.5초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막기도 합니다.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불안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직접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르게 세팅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능력이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건 감정 조절만이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면 빠르게 잊으려 합니다. 기억하면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편하니까요.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실패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분해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가정을 했는지,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 감정이 개입한 타이밍은 언제였는지를 냉정하게 되짚는 거죠. 이게 자책이 아니라 분석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책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로 끝납니다. 분석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로 이어지죠. 이 차이가 쌓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안 하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한 상황도 똑같이 분해해요. 운이 좋아서 됐는지, 내 판단이 실제로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유로 좋은 결과가 나온 건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잘못된 자신감을 키우는 함정에도 안 빠지거든요. 자, 이제부터 좀 기묘한 얘기를 할게요. 조용한 사람, 결론이 느린 사람, 모르겠는 데를 자주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첫 번째 강점. 패턴 인식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은 정보를 파일처럼 따로따로 저장합니다.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 심리는 심리.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돼요.
역사의 흐름에서 인간 심리가 보이고 경제 현상에서 집단의 욕망이 읽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에 봤던 패턴이랑 비슷하네라는 감각이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이게 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강점.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다음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이 그래요. 빠른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 근데 지능 높은 사람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누군가 크게 화낼 때 화의 내용이 아니라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지? 를 읽어요.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 뒤에 있는 불안을 봐요. 이 능력이 쌓이면 사람을 훨씬 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말 잘하고 반응 빠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능력도 진짜 강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팀을 이끌고 사람을 설득하고 순간 판단으로 기회를 잡는 건 말 빠른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사회가 그쪽만 지능이라고 불러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강점.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능력.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만 주워 모으는 뇌의 습관인데 쉽게 말하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 같은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 편향이 지금 자기한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른 채 끌려가느냐. 지능 높은 사람은 결론을 내린 뒤에도 한 번 더 멈추고 스스로 묻습니다. 내 감정이 이 판단을 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건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건너뜁니다. 근데 이걸 건너뛴 결정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하지만 꽤 급진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변명을 만들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틀린 게 명확한데 어떻게든 안 틀린 것처럼 포장하려는 사람. 근데 지능 높은 사람은 내 판단이 거기서 틀렸구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건 대단한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처음부터 깔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틀렸을 때 놀라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이걸 통해서 뭘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틀림은 실패가 아니라 정보 업데이트예요. 네 번째 강점은 좀 미묘합니다.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보통 그날 기분이 그대로 행동에 번지거든요. 기분 좋으면 평소보다 친절해지고 기분 나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날선 말투가 나가고 불안하면 주변을 과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날의 날씨처럼 감정이 그대로 행동의 온도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순간에 감정이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밖에 내보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화가 나도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가능하고 불안해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가능하고 지쳐도 이 순간에 필요한 행동이 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압니다. 관계에서, 신뢰에서, 장기적인 결과에서 그 차이를 직접 느껴봤기 때문이죠.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한 편이야. 나는 결론이 느린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게 진짜 깊이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판단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깊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틀릴까 봐 입을 안 여는 건지, 신중한 건지, 두려운 건지.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거든요. 결론을 내리는 게 무서워서 계속 정보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을 미루는 걸 신중함이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지능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결정의 결과가 두려워서 결정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요. 둘 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조용하고 느리고 확신이 없어 보이죠.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을 말할게요. 지능은 머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예요. 타고난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고 자기 생각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학벌이 화려한 사람보다 멀리 가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고 정보가 많은 사람보다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건 특별한 뇌가 아닙니다.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에요.
그리고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이 방식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천적 차이보다 장기적인 자기 성찰의 축적이 더 크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어도 맥락 읽기가 아직 어색해도 자기 생각 의심하는 게 불편해도 그건 고칠 수 없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혼자서는 느려요. 틀렸을 때 조용히 수정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모르겠는데라고 말했을 때 약하다고 안 보는 사람들, 그런 환경이 옆에 있어야 속도가 붙습니다. 다음에 누군가한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0.5초만 멈춰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 결론이 맞다는 확신이 들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를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함이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0.5초씩, 매일 질문 하나씩,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조용히 쌓는 거죠. 어느 날 상황이 꼬이고 모두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 사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제야 눈치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한데 판단이 정확하지? 그게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강희안의 심리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